어떻게 보면 삶의 실질적인 부분이 어디서 살 거고 돈 어떻게 잘 관리할 거고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이제 이런 고민 같이 나누고 또 지금 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활동처럼 보여요. 그 이런 네. 주거권 문제를 왜냐하면 본인 문제도 이제 조금 해결해 가지만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을 위해 사회의 문제를 위해 지금 활동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 실천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사실 교회가 같이 다루고 또 소화를 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사회에 처음 나가려는 친구들에게는 이게 진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약간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교회와 신앙의 문제로 갈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이미 고민한 지점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교회 와서 뭐 사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이제 사실 좀 우리가 이중적인 태도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일상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진짜로 뭘 먹냐도 있는데 내가 뭘 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살 거냐, 그리고 어디서 살 거냐, 누구랑 함께 살 거냐,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일상의 대부분의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교회에 왔을 때는 왠지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왠지 교회에 오면 나는 마태복음 말씀처럼 산상수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것 같고 이런 문제 얘기하기 전에 난 먼저 안 하고 있던 말씀과 기도부터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뭔가 의무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왠지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막 담당 목회자님께 얘기하면은 아 이분도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라는 살짝의 불안함과 그리고 한편으로 아 이분도 사실은 나보다 인생을 오래 살긴 했지만 이 문제에 또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심하고 이렇게 민감성 있게 이 문제에 반응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신뢰도 사실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인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 교회 공동체가 저는 물론 이제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뭐 이런 얘기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 있는 공동체가 맞지만 동시에 이런 교인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지하거나 너무나 무능력할 때 예,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난 당장 지금 전 세상에 다 해가지고 예배 설교가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기도가 안 되는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 웃는 낯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뭐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합의하고 좀 얘기를 꺼내놓고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흔히 속된 문제라고 하는 이런 돈의 문제, 뭐 집의 문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론장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안전 공간, 안전한 관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좀 출발을 해야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는 저는 교회 공동체의 또 일종의 커뮤니티 관리자인 목회자에게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목회자분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그래야만 되는 의무도 없죠. 하지만 그냥 어떤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의식과 감수성 이 두 가지는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인에게 굉장히 큰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물질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데서는 출발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히나 기성세대의 목회자가 이 뭐 청년층을 봤을 때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지를 좀 많이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들으려는 경청하는 자세가 됐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땠으면 좋겠냐면 목회자분들이 이 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분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얘기는 답변을 못 하실 거거든요. 현실적인 솔루션이 네, 아니라 현실적인 솔루션이 아니라 정말 그냥 더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언밖에는 안 되는 건데. 라떼는 이랬다 이런 그쵸. 근데 그 대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은 게 너무 맞아.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게 정말 그냥 거의 탈무드 이야기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꼭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가 해주고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나? 그런 부담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런 전문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진 않은데 그래도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들을 마련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교회가 뭔가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면 이 청년들 혹은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까지 논의를 좀 확장해 나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교회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교인분들도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건 아는데 내 곁에 있는 이 교인 한 명 한 명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이제 성만찬도 같이 하고 떡을 떼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공개적으로 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라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교회 내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관계 한둘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교회를 떠났겠죠. 그래서 떠난 분도 많으시겠지만 네, 근데 이 한두 사람에게만이라도 이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조금 솔직하게 털어놓는 용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같은 이제 교회 소그룹 하는 어떤 뭐 리더일 수도 있고요. 뭐 교회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용기까지는 필요하다. 네, 그렇게 조금 진실되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제가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저를 뭐 욕한다거나 손가락질하는 분들 교회에서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그런 안전한 커뮤니티에는 저는 속한다고 믿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뭐 한국 예수교회인데 네, 여기에 속하는 교회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더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어서 함께 이렇게 듣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당장.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얘기를 하면 2명 모이고 3명 모일 때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공동체의 힘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은 요 주거 문제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직업 종교인으로 몇 년 살아와서 느낀 건 뭐냐면 사실 종교개혁이 지금 한국도 필요한데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전 집 문제가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MDB 신학교 목회자관에서 들어갈 때 저는 이제 학부로부터 한 게 아니고 저는 교대에 나왔다가 이제 신학교를 한 거예요. 교대 IF 하다가 들어갔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각자만의 스킬들을 가진 자기 전문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다른 기술들 다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자기 생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갖게 하는데 이게 집이 이제 교회 근처로 다 사택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하는 이런 경제 고민과 좀 유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엔잡을 하면서 이 집 문제가 이제 저도 저의 문제기도 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제가 기성교회 시스템에 있었으면은 집이라는 게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공간에 평생 그 의존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으면은 다른 세계를 살기 때문에 사실 들어도 이게 너 얘기구나 이게 약간 이제 타자 얘기로 들릴 것 같고 총회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젠더 문제가 제일 크긴 했어요. 반동성이 뭐 이런 저는 신학교 할 때 그렇게 안 배워서 이게 문제라는 걸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게 대부분 집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살아가는 터전이
교회 옆에 자기 집이 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비판을 했다가 이제 끝장나요. 아무리 막 신학 공부 막 열심히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대 네. 신학이 어쩌고저쩌고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이 주거 문제라는 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고 종교장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얘기를 하는 거 쉽진 않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런 고민이 들긴 하네요. 그 주거와 한국교회 갱신의 문제는 저도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인데 그냥 들어보니까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다는 생각을 좀 했고 사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수가 결국엔 부동산 문제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제 생기는 건축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문제를 또 야기하고 또 이제 그 목회자에 대한 어떤 뭐 사택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경우 논란되었던 뭐 전별금 문제라든지 사실 뭐 교회가 깨지는 정말 큰 한 반 이상의 문제도 돈 문제 아닌가. 근데 이제 돈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 쉬쉬해왔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어정쩡하게 다루면서 우리가 이거 덮어놓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리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 또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담임 목회자면 어느 정도 뭐 신분이라든지 처우로 보장받지만 그렇지 않은 뭐 부목사라든지 전도사, 강도사 이런 사역자분들은 사실은 파리 목숨이고 그나마도 뭐 진짜 월급 최저임금 받으면 다행인 수준이고 뭐 잘리는 일도 다 반사고 이렇게 뭐 주거 문제나 이런 문제까지도 사실은 사역자면은 그 사회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되나 지위를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은행에 가서 뭐 대출을 받는다라고 할 때도 이 사람의 지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보장 못 받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이제 정말로 뭐 두 가지죠. 정말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정말 더 안정된 삶을 찾거나 혹은 교회 안에 남아서 이 피라미드 게임에서 내가 어떻게든 담임 목사까지 올라가야 되는 뭐 이렇게 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고 워낙 또 큰 돈이 걸려있는 문제고 해서 쉽지 않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런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에 좀 쉬쉬할 것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헤쳐나가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교회에서 얘기하다 보면 교인들끼리 뭐 우리 좀 같이 살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공동살이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뭐 같이 사는 협동조합 주택, 공동체 주택 이런 걸로 발전하시는 경우도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파트에 너무 길들여져서 그렇지 다른 그 방식을 모색하는 분들은 계시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는다거나 우리가 어떻게 저기로 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좀 분투하려는 그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게 목회자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목회자가 아니라 뭐 청년들도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참 뭐 나이브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냥 계속 소극적으로 숨으면서 그냥 각계격파 당할 거냐 아니면 공동으로 뭉쳐서 우리가 한 줌일지라도 뭉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뭉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소화하는 툴은 그래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협동조합 주택이라든지 뭐 공동체 주택이라든지 뭐 사회주택이라든지 뭐 그런 모델들은 뭐 한국 사회는 그래도 좀 교회를 떠나서도 좀 생기고 있는 흐름이어서 그런 것들을 탐구할 수 있는 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되게 멋지게 본 거는 정말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재앙과 같은 사건에 직면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소화해 나가면서 어쨌든 거기에 종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활동가로서 이제 한 발 내딛는 거잖아요. 종교 관련 있어요? 큰 관련이 있고요. 이런 사건을 겪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평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다 헤매죠. 다 충격을 받고 다 분노하고 자책도 하고 하는데 근데 놀랍겠지만 제가 뭐 그렇게 길게 산 건 아니거든요. 뭐 30평생 살았지만 제가 경험했던 가장 힘든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군대가 더 힘들었어요. 군대에서 느꼈던 이제 그 고립감,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도와줄 수 없고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로 내가 뒤집어서야 된다는 그런 외로움, 그 뭐 가족이나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 하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헤쳐나가야 됐던 그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랄까요? 그때가 저는 더 훨씬 힘들었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면서 물론 힘들었죠. 그러니까 뭐 불확실하고 이제 불안정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그 제 옆에 있는 가족, 친구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군대에 있으면 그게 또 힘든 게 혼자 있는 공간을 용납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화장실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나서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이 참 소중했던 것 같고, 22년 5월에 제가 그때 한창 좀 뜨겁게 기도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세 사기 당한 같은 건물에 다른 임차인들도 이제 전세 사기 인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소송을 할 거냐 아니면 말 거냐, 이걸 가지고 한 2, 3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나 급박했던 상황이고, 이 주말을 지나면 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편 말씀도 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때 뭐 너는 기다려라 라는 그런 이제 시편의 말씀도 보면서 그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되게 위로가 되고, 신앙의 여정을 거쳐오면서 문제가 정말 컸죠. 문제가 정말 크고 제가 정말 잘못될 뻔한 적도 있었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 지켜주셨다는 표현이 떠오르는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지만 그걸 막고 나에게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걸 주셨구나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사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군대도 무사히 지나고 계셨고 이런 것들을 돌이켜볼 때 이번 사건 진짜 내 인생의 큰 사건 맞는데, 근데 이걸로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건 아니겠다. 내 인생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잘 이끌어 가고 계시겠다라는 그런 신뢰도 생기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됐던 순간에는 이제 뭐 급하게 이렇게 안 했고 좀 많이 기다렸고, 돌이켜보니 그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전세 사기 대응 활동을 하면서는 이제 그때도 기도를 하면서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우리 그런 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그리고 소명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저는 이게 저한테 좀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필 부동산 관련된 업을 했고, 열심히 찾아봤지만 전세 사기를 당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걸 내가 신앙을 힘으로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까지 또 막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굉장히 절박한 분들이 계세요. 당장 쫓겨나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신데, 저는 뭐 당장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 쪼들리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이건 나한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원래도 이제 전세 사기 이전에도 제가 부동산 업을 하게 되고 이랬던 것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를 많이 듣고, 하나님 나라 뭘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제 눈에 밟혔던 영역은 부동산이었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돈돈돈하는 사회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부동산에 이렇게까지 갇힌 사회가 되었나, 자본주의의 모순이 사실은 부동산에서 상당 부분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큰 미스테리였고,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이거에 무감하지? 한국교회나 기독교인들은 왜 이런 문제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지?
라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도 나는 이거를 좀 바꿔보고 싶다. 물론 내가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동산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 일을 해보면서 시도를 했던 거였고 계기가 있었네요. 네 그런 것들이 연장선에서 그냥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이 전세 사기가 물론 나한테 있어서는 정말로 힘든 일인 건 맞는데 어쩌면은 이 문제로 나를 부르셨을 수도 있겠다. 이게 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고 그러면 나는 피하지 않고 순종해봐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 열심히 한 것 같고요. 네, 뭐 성과가 엄청 보이지는 않는데 사실은 기대한 만큼 그래도 뭐 작다면 작지만 또 크다면 큰 변화들은 또 만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5년 후, 10년 후, 뭐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만약에 제가 나중에 자녀가 생긴다면 그때도 전세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 전세 계약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안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IVF 할 때도 그런 마인드였어요. 약간 그런 사회적인. 왜, 뭐 그런 건 좀 꽤 있었습니다. 나는 네. 무슨 생각으로 IVF? 그러니까 이런 노선 좀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IVF에 전 내적 친밀감이 있다 보니까 네. 다 친구들도 좀 있고 다 그런데 네. 또 이런 여정을 겪고 또 이런 시험을 겪고 또 이런 활동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고 저는 이제 IVF로 이제 기독교인들 처음 만난 거고 또 신학을 해보고 또 교회의 현실도 한번 부딪혀보고 저도 이거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신학에서 막 이제 신정론이 뭐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냥 자기 고백적 언어로 내가 이 현실의 것들을 부딪히면서 어떻게 소화해 가고 있는지를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의 그 시험거리가 다른데 이걸 뭐 객관적인 걸로 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시험 주고 막 이런 사실 신학은 좀 그렇게 가긴 하거든요. 되게 재미없게 막 가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진짜 간당간당 소화를 하긴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누구나 자기만의 그게 쉽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이런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는 게 이게 제3자에게 막 던지면 이게 폭력이고 막 쓰리 같은 논리가 되고 막 진짜 안 좋은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살아가 보면서 회고하면서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자기 고백 언어로는 얼추 괜찮은 그런 언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여담으로 좀 뭐 이렇게 방금 뭐 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주변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만나면 하는 얘기가 나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멱살 잡을 거야 하고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멱살 잡고 싶다 라는 얘기도 하고요. 멱살 잡은 다음에는 좀 안겨서 울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굳이 저한테 그러셨어야 됐나요?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는 것들은 뭐 제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거라고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또 재난이죠. 정말 큰 고난이고 2만 명이 넘는 피해자 가운데 기독교인들 상당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만 뭐 누군가는 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뭐 부르심에 응하는 게 그래도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좀 낫네 라는 맞아. 이런 고백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가 그런 선한 힘, 에너지로 잘 작동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경험과 고민들을 잘 이제 소화해 가시면서 다른 분들을 많이 이제 도우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이런 담론들을 이제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만약에 좀 관심 가지고 팔로우를 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어떤 통로로 철빈님이 활동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저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 추가는 이제 하면 제가 못 알아볼 수 있어서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팔로우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 정책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거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상황들을 알 수 있는 어떤 사이트나 뭐 그런 거 좀 추천하는 거 있어요? 네, 뭐 일단은 저희 전세 사기 대책이 블로그가 있는데 뭐 일단 거기에도 소식이 올라가고는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참여연대라는 이제 시민단체와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네, 거기 이제 팔로우를 해두시면 네. 거기서 또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링크 주시면은 댓글에 이렇게 해가지고 추후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고 이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이 필요하겠죠? 후원이. 네. 뭐 후원해 주시면 저희 이제 뭐 활동하는데 이렇게 또 보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뭐 거의 뭐 막바지인 것 같아서 네. 좀 추가 광고를 드리자면 저희가 11월 9일 토요일에 성공회대 쪽에서 희년함께라는 이제 그 토지정의 하는 기독교 시민단체와 함께 이제 그 희년 포럼이라는 걸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정의로운 주거권으로 해서 이제 이 왜 이 시대에 정의로운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신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사례들까지 좀 다채롭게 보는 그런 포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저희가 좀 확정을 하면 네. 뭐 희년함께나 뭐 저도 뭐 이제 광고를 하겠지만 이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이제 11월 9일 토요일 성공회대 쪽에 이제 오시면 또 만나 뵙고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년함께서 활동하고 있어요? 네, 희년함께 운영위원. 운영이요? 네. 그렇구나. 거기서도 또 소식을 볼 수 있겠구나. 아, 네, 그렇습니다. 희년함께 뭐 팔려고 해주시면 아, 저도 종종 나옵니다. 네. 희년함께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스북 보시면 됩니다. 네. 인스타 보셔도 되고요. 희년함께는. 이 주거권 문제를 또 신앙과 함께 같이 고민하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필요하고 모두의 고민이기 때문에 네, 좋은 또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같이 연대하면 좋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논의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영상을 보는 분 중에 계실지 혹은 뭐 건너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이나 혹은 지인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전세 사기는 뭐 그 당사자의 잘못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뭐 몸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비난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 혹은 뭐 당사자시거나 하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혼자 끙끙을 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방치한 국가와 좀 사회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짚고 가고 싶고, 뭐 우리 혼자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바꿔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재밌는 컨텐츠 있으면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팔로워분들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네, 일단 이렇게 마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